자, 오늘 모신 분은요. 이분도 참 멋진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정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구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석증 질문이 많아서 그러니까 귀에서 비롯된 어지럼증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석증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이석증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귀 속에 몸의 중심을 잡는 한가운데 이석이 있습니다. 탄산칼슘 성분의 어떤 결정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 귀 안에? 양쪽 귀 안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돌들이. 아주 작은 돌들이. 아주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은 내가 고개를 이렇게 기울일 때 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를 갖다가 감지하고 이렇게 하면 감지하고 어떤 선형 운동을 할 때 중력 방향 운동할 때 중력의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이석기관에서 합니다. 그 돌들이 아는구나. 예. 그러니까 돌들 밑에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감수차가 있습니다. 이석이 아주 얇은 어떤 그 알갱이입니다. 돌 부스러기입니다. 칼슘 덩어리들이. 그 가끔 제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원래는 안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그렇죠. 가끔 떨어진다. 가끔 떨어집니다. 이제 그게 돌 부스러기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얘네들도 일생이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흡수되고 만들어지고 흡수됩니다. 칼슘 몸에 있는 칼슘 대사에서 하는데 그게 가끔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석기관의 앞쪽은 달팽이관이고 이석기관의 뒤에는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네. 반고리관하고 이석기관은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그죠. 이석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누우면은 이석기관이 앞에 있고 반고리관은 뒤에 있어요. 그럼 누우면 이게 굴러서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돌덩어리들이. 그렇지. 예. 그래서 자고 일어날 때 반고리관으로 가 있던 이석이 움직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거 배우죠.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갖다가 감지한다. 그렇지. 얘네들은 중력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몸의 회전만을 감지하는 이유가 그 센서는 그 비중이 1, 물과 같은 비중으로 이 회전 훌라후프 안에 물이랑 똑같아요. 훌라후프 안에 물이 있고 그 가운데 센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만 이 센서가 출렁출렁하면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칼슘 덩어리들이 그게 반고리관으로 들어가서 떼굴떼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몸의 중력 변화, 고개 돌릴 때 일어날 때 반고리관이 자극받지 말아야 될 상황에도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반고리관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원래 반고리관은 이 중력 방향과는 무관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돌덩어리 떨어지는 바람에 걔가 엉뚱한 감각을 느끼는구나.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내가 이렇게 있다가 자려고 눕는다. 그래서 누울 때 반고리관 안에 있던 돌부스러기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반고리관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갖다가 처음 진단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기를 양성, 발작성, 체위 변환성, 현운. 그래서 영어로는 BPPV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진단으로 붙이는데 우리가 상기도염이라 그래요? 감기라 그래요? 평소에 감기라 그러잖아요? 감기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석증이라는 말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양성, 돌발성, 두위현운입니다. 너무 어려워. 판단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감기. 이게 그러니까 이석증 입에 짝짝 달라붙어 해서 그래서 이제 이석증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고 우리의 어떤 이석증의 어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이석증 그럼 이석이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그렇구나. 아무튼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석이 제위치에 있지 않고 떨어져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거다. 자, 그런데 그 왜 떨어지느냐? 그러게. 절반 정도는 원인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섭섭한 얘기긴 하지만 나이 들면서 빈도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생기지만 젊은 사람도 생깁니다. 생기는구나. 생기는데 20대도 생기고 30대도 생기는데 그런데 머리를 갖다가 부딪힌 사람들 교통사고 후에 다친 다음에 이제 뇌출혈이나 이런 게 있은 다음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지럽다 그러면은 상당수가 이석증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석이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서 떨어진다든지 또 똑바른 자세로 오랫동안 병져 누워 있으면은 이석이 굴러떨어져서 중력병에 굴러떨어져서 이렇게 생기다든지 그래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게 절반
아하. 원인 미상이 절반. 그렇습니다. 그럼 2차적이라는 건 주로 오래 누워 있거나 교통사고 같은 거다. 그렇죠. 외상, 교통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다른 뇌 질환, 메니에르 병이나 전정신경염이나 또 다른 귀에 다른 병이 생겨도 이석증이 종종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특징이 뭐예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석증에 대한 어지럼증이 전형적인 게 도는 양상이 뱅뱅 돈다고 표현합니다. 아, 세상이 뱅뱅 돌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뱅뱅 돈다 표현하고 그리고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다가 누우면은 심해진다. 오. 그러니까 자세 변화에 따라서 유발되는 거고 그리고 또 환자들은 또 알아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지러운데 왼쪽으로는 안 어지러워요. 이 방향을 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서서도 어지럽고 신발끈 묶을 때 어지럽고 천장에서 뭐 꺼낼 때 어지럽고 자세가 바뀔 때 아무튼 그러니까 머리 위치가 바뀔 때 어지럼이 유발되는데 대개 일반적인 경우가 1분 이내 가라앉습니다. 한 1분까지는 그냥 빙빙 어지럽네. 그럼 1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가라앉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움직이면 또 어지러운 거죠.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 가야지. 병원 가야죠. 그 응급실로 가서 이제 받으면 되는데 그래도 뭐 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한번 소개 좀 해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늘 일정한 데서만 생긴다면은 뭐 그 치료를 하면 됩니다. 방골이가 6개는 있거든요. 그렇지. 그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걸 본인이 어떻게 찾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병원 가야지. 그게 병원은 가긴 가는데 그래도 뭐 하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하나만이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치료 중에 제일 효과적인 거 안 어지러운 쪽으로 누워 있으면 됩니다. 아 뭐야 시시하다. 그게 필요합니다. 안 어지러운 쪽으로 일부러 누워 있어라. 또 하나가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지러워서 왔는데 환자들이 실제로 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심하게 어지러워서 병원에 못 왔어요. 그러다가 인지 좀 지낼만 해서 왔어요.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은 안 어지러워요. 지금 이제 아까 했던 어떤 그런 어지럼증을 유발시키는 해보면 안 나와요. 어지럼증 이석증에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1 정도는 병원에 오기 전에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절로. 왜냐? 환자들이 자기가 안 어지러운 방향으로 누워 있다 보면은 이석이 저절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 위치로.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무슨 특정 자세 옛날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거를 뭐 억지로 취하는 것보다 그냥 안 어지러운 쪽을 자기가 알아서 그냥 취하고 있어라. 그게 응급처치고요.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그래도 안 낫는 어지럼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석증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빙빙 도는데. 그 어지러운 거를 갖다가 일단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려면은 일단 눈 떨림이 어떤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뭐 그게 옆에서 이제 사실은 병원에 오기 전에 요새는 이 카메라 다 찍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항상 어지러운데 병원에 올 때 멀쩡해. 그런 분들한테는 눈을 찍어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어지러운 발작이 있을 때 이 핸드폰 이거 포커스 맞게 해가지고 눈을 갖다가 눈 크게 뜨고 찍게 한번 해줘서 어떤 양상인지를 갖다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질, 뇌전증도 막 증세가 있을 때 주로 진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를 봐야 되고 부정맥도 막 이럴 때 봐야 하는데 이 어지럼증도 이렇게 발작적으로 나타날 때 놓치지 말고 누가 이렇게 찍어줘야겠네. 그렇죠. 이 눈동자 여기를. 그러면 진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죠. 어떤 양상의 어지럼이었는지 그 당시에 어지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석증이 이제 뭐 저절로 좋아진다니 다행이긴 하나 근데 이게 저절로 안 좋아지고 자주 반복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자주 반복되는 분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뭔가 칼슘 대사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검사도 한번 해보고 혹시라도 뭐 다른 이석증이 아닌 거 아닌가 확인해보지만 실제로 이석증은 어디에 빠졌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주는 애플리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기가 있어요. 이게 환자 머리라고 치고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뒤로 떨어뜨립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조금 더 떨어뜨립니다. 더. 근데 어느 쪽으로 떨어뜨리냐면은 어지러운 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일부러. 고개를
어지러운 쪽을 향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90도면은 135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보다도 더 낮게 머리를 떨어뜨려라. 그렇죠. 오. 이거를 이석치환술이라고 하는데 애플리법은 이석치환술이 하나고 반고리관 6개 중에서 후반고리관에 들어갔을 때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다른 반고리관의 치료는 안 맞지만 후반고리관이 있을 때는 이게 원래 위치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제 방법인데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135도 돕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렵다. 돌린 다음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제외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후반고리관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대략 한 번 치료하면은 10명에 5명은 그 절반. 자리에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란 말은 그냥 깨끗하게 어지러운 게 사라진다. 네. 그럼 드라마틱한 거네. 그럼요. 야, 그러니까 이 뭐라고요? 애플리법. 애플리법이라는 애플리 걸. 네. 인터넷을 뒤져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거를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많이들 소개되어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선생님 추천은 그걸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 오시라. 네. 어지럼증을 본다고 써 있는 병원이나 이비인후과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치료를 갖다가 뭐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어디든지 맞춰주고 아마 적절한 치료를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석증은 대체적으로 예후가 어때요? 그게 이제 현재 앓고 있는 분은 내추럴 코스라고 그러죠. 이제 10년, 20년 후는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저는 그냥? 감기 몸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평생 어떻게 보면 잘 안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 생긴 사람 통계적으로 봤더니 1년 후에 1년 동안 15%가 또 생깁니다. 아이고. 4년을 추적을 해봤더니 40%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단명에도 있다시피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 치료하면 금방 낫고 양성이기 때문에 낫고 그리고 재발하더라도 그때 치료하면 또 금방 낫고 다행이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릴 때는 고생하지만 뭐 치료 잘 받고 좀 쉬고 그럼 낫듯이 뭐 이석증도 이게 자꾸 재발하는 거에 대해서 불치병이라고 해서 오히려 어떤 우울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뇌졸중 안 걸리고 뇌종양 안 생겨서 다행이고 나는 이거 치료하면 낫는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정신 건강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희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